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더블 아치와이어 DAW의 두 번째 파트로서 이러한 더블 아치와이어의 제작 및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인트루전 아치로는 유틸리티 아치와이어와 같이 더블 아치와이어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아치와이어는 이와 같이 브라켓 슬롯에 이러한 아치와이어 자체가 직접 인게이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에 반해 더블 아치와이어는 두 개의 아치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아파를 하기 위해 있어서는 브라켓 외에 다른 섹션한 아치와이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트루전 아치는 주로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우리는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된 메인 아치와이어는 016, 022 SS 아치와이어로 만들게 되고 또한 2번에서 2번까지 또는 1번에서 1번까지 일반적으로는 2번에서 상하계 2번에서 2번까지 엔테리어 섹션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016, 022 SS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더블 아치와이어에서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는 아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하계 구치도 또한 정출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스티프한 UOP 자체가 평탄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하계 구치가 정출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 발육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악은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더블 아치와이어는 이와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밴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아치와이어 자체는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 부위를 아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헬릭스를 일반적으로 주게 되고 헬릭스를 A번처럼 줄 수가 있고 B번처럼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B번처럼 주게 되면은 길이는 길어져서 좋게 되겠지만은 잇몸에 눌릴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더블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할 때는 환자의 루프 자체가 이렇게 같이 잇몸에 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A번처럼 이와 같이 루프가 이와 같이 짧은 거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메인 아치와이어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16, 02 아치와이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0도 토크가 들어간 터렛에서 터레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주항을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하계 5번과 6번 그 다음에 상하계 또는 제2유구치와 6번의 컨택 포인트를 마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헬릭스를 구부리게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와이어 밴딩 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헬릭스를 구부리게 되고 그렇게 구부리면서 이따 나중에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약간 액티베이션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구부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치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방부의 엔테리어 섹션도 아치와이어 밴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상하계 4전치만 주로 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치와이어는 조그마한 아치와이어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0도로 터레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그 다음에 2번과 C번 사이에 컨택 포인트에 마킹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마킹을 한 다음에 루프를 이와 같이 인워드 방향으로 구부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 내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장착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더블 아치와이어 밴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상하계 4전치를 아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0에서 80g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티베이션 되는 양은 이와 같이 포스 게이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부린 것에 대해서 8 내지 10mm 정도 전방부 쪽이 위로 올라가도록 한 다음에
엔테리어 섹션드 아치 와이어를 여기에다 같이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구부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방부 쪽에서 이와 같이 보시면은 치조골 자체가 바깥쪽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잇몸에 눌리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하계 제1 대구치, 제2 대구치들은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와이어 밴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와이어 밴딩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전방부 아치 와이어부터 우리는 터레팅을 해서 마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헬릭스를 주게 되겠죠. 헬릭스를 준 다음에 후방부를 마킹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크라운 링괄 토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영도가 들어간 토크를 하게 되면은 플라이어의 중앙을 지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와 같이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중앙보다도 하방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크라운 링괄 토크는 이와 같이 치관이 설축으로 경사가 들어가는 비틀림을 줘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번처럼 구부리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토크가 잘못 들어가게 되고 또한 환자의 잇몸에 눌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조절을 다시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부리실 때 이와 같이 크라운 링괄 토크를 주기 위해서 준 다음에 일반적으로 루프를 줄 때는 묘를 구부릴 때는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치와이어 자체가 안쪽을 향하게끔, 그래서 이와 같이 헬릭스나 루프 자체가 잇몸에 눌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리시면 돼요. 이렇게 구부리는 아치와이어는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액티베이션 하는 부분은 크게 보면은 1번 부분, 2번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은 이와 같이 30도 정도를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 부위가 아파가 되겠죠. 반면에 2번 부분을 액티베이션을 주게 되면은 C번에 있는 그림처럼 이와 같이 상하계 구치 자체가 정출이 되면서 이와 같이 원심 경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블 아치와이어를 어느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될까요? 딥바이트입니다. 크레스트 디비전 2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프한 UOP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노멀 UOP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상하계 전치에 아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줘야 될까요? 1번 부분, 헬릭스 앞쪽이 이와 같이 올라가게끔 액티베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크레스트 디비전 1, 상하계 전치가 순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침이 조금 틀려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2번 부분, 이와 같이 헬릭스의 루프의 후방 부분에 우리가 팁백 액티베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레스트 디비전 1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순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는 2급 부정교합이면서 딥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저자는 트윈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B번처럼 액티베이션을 할 필요는 거의 없게 되겠죠. 그래서 A번처럼 액티베이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때는 이와 같이 헬릭스 전방부가 30도 정도 올라가서 전방부에 있어서는 8 내지 10mm 정도 이와 같이 상방에 위치를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럴 때 더블 아치와이어를 하고 나서는 약간의 신치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가 좋겠습니다. 신치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전치는 더욱더 아치랭스가 증가가 되고 크라운은 디스탈, 루트는 메지알로 가는 구치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전치도 크라운 리비알, 루트 링괄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신치백은 타이트 신치백이 아니라 루스 신치백을 해서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힘이 적용되는 부위에 따라서 치아 이동되는 양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B1이나 B2가 될 것이에요. B3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레스트 디비전 1의 증례가 됩니다. 이를 원할 때에는 상하게 엔테리어 섹셔널 아치와이어에 이런 아치와이어가 더욱더 후방에 위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B3인 경우에 있어서는 저자는 트윈 블럭 어플라이언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레스트 디비전 2, 딥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계 전치가 아파가 되면서 약간 순측 경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증례에 있어서는 B-2처럼 2번의 원심 컨택 포인트에 맞게끔 엔테리어 섹션 아치와이어를 만드시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상하계 전치는 아파가 되면서 이와 같이 치관도 구개측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측은도 구개측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엔테리어 섹션 아치와이어는 이와 같이 스퀴징을 하시게 되면은 빠지지 않고 상하계 전치 부위가 효과적으로 아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엔테리어 섹션 아치와이어를 하면서 이와 같이 측방치군 3번, 4번, 5번의 아치와이어를 따로 오버레이 아치와이어, 즉 016 나이타이 아치와이어로 레벨링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가 수직적인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오버레이 아치와이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또한 상하계 사전치가 아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하계 견치가 이와 같이 정출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럴 때에는 상하계 사전치를 아파를 하면서 또한 상하계 견치를 또한 아파를 시켜주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상하계 견치, 이때는 아치와이어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상하계 견치 브라켓에서 그 다음에 상하계 메인 아치와이어로 직접 라이게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있어서는 상하계 사전치의 아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감별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셉에서는 어퍼언트 립라인이 5m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UOP가 스티프한 경우, 15도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는 로어립 라인이 하이 로어립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로어립의 최상방이 상하 전치의 인사이저 서드가 아니라 진지발 서드 방향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인터레비알 갭이 3mm 이상인 경우에는 상하계 전치의 아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중간, 물론 치료 전에 우리가 감별 진단에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 중간, 그 다음에 치료 마무리 과정에서도 항상 미적인 모습을 평가를 하면서 필요하면은 상하계 전치의 부가적인 아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더블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아파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